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보였는데, 재료들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훌쩍 넘기면서 5월까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 노무라 이런 데서는 금리 인하는 올해는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요. 또 미중 간에 이제 긴장감이 조성된 거, 이게 이제 자칫 외교 마찰 넘어서 경제 압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중국 경기 회복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도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실적 부진도 이슈가 됐죠. 시가총액 빅3, 우리나라 대형주들까지 이제 매도가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빅테크 빅3가 전부 다 또 빅테크 주들의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도 일부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거보다는 저는 어차피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60월선 저항대, 삼성전자가 달러 기준으로 200주선 저항대, 그리고 지난주에 ADR이 무려 15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DR이 한 120 넘어가면 좀 부담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 150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차피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였고, 그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하나의 어떤 핑계가 됐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역시 고용 관련된 뉴스 가장 주목받은 뉴스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역시 말씀드렸던 정찰 풍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기하고 혹시라도 거기서 무슨 군사적인 의도를 갖고 스파이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게 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좀 재밌었던 뉴스 중에 주가 하락에 삼성전자 개미들 줄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도 9월 말 602만 명에서 759만 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9월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줄었다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뉴스가 저렇게 나오면 마치 삼성전자가 안 좋아져서 개인들이 떠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적합한 뉴스는 아니죠. 어쨌든 이런 뉴스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논란들, 올해 반도체 회복 어렵다 이런 뉴스들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주가의 발목을 좀 잡은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차트로 보면 미증시가 저 보여드렸던 고용지표가 확 튀어 올라가면서 4200포인트에서 밀렸고, 이게 이제 4200포인트 넘어갈 때마다 4200, 4300 사이에서 미국이 저항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되면서 오늘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막 갭으로 떠가지고 확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오늘 아마 외국인들은 한 3% 이상 코스피가 빠진 걸로 표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3% 이상 외국인들 입장에서 오늘 시장이 약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주식 이런 날 주식하면 안 되지, 환율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조정이 견조하게 나온다면 2410 정도, 다음에 이제 조정이 좀 세게 나온다면 이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한 300포인트 올라갔었으니까 그 중에 반이면 한 150포인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30, 2350 요 정도 라인, 예, 그 정도가 이제 최대치로 이번에 나오는 조정폭, 요 정도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게 조정이 나오려면 2410, 좀 세게 나오려면 2330에서 2350 정도, 그 정도 구간이 이번 어떤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정이 나온다면 단계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2470 이상은 좀 오버라고 봤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오히려 매물 소화하는 게 되게 시장 이후에 더 치고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물 소화를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해서 되게 많이 했는데, 장중 기준으로 보면 매도는 지난주하고 매도 비중이 특별하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매도 비중은 비슷한데 매수 비중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지난주 대비 전체 거래소에서 매수 주체들의 매수 중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포인트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라기보다 환율이 올라가서 안 샀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일 매수 매도 합이 4조 원대 훌쩍 넘어가면서 이제 순매도가 이렇게 잡혀버리면 이제 내일은 오늘보다 오히려 시장 충격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좀 매도를 덜하고 그냥 매도 주체는 금융 투자만 매도하고 이런 구도가 되면 이제 곧바로 또 시장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의 수급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또 대형주만 팔았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
네이버 시가총액 상위 쪽 보면 삼성전자 일단 순매도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매도 쪽으로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 매도가 들어가 있죠. 매수는 이제 SDI인데 순매수 1위 종목이 300억밖에 안 됐으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를 되게 안 한 날이었죠. 이런 게 지금 티가 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금융투자가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 고르게 다 이제 매도를 해서 순매수 상위를 보면 ETF 쪽이나 아니면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지 않은 종목이 많이 포진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들도 외국인들이지만 이제 기관이 뭐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최근에 좀 꾸준히 담고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단에 많이 포진해 있고, 원익 IPS 이런 종목이 계속 동진세미캠하고 이런 게 계속 매수가 들어가 있고, 반면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매도 쪽에 들어갔고 또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커졌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한때 좀 매수했던 게임주가 또 매도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건 뭐 지금 공개 매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좀 따로 떼놓고 봐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역시, 다음에 이제 게임주 중에서 일부 게임주는 좀 엇갈립니다. 종목들별로.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종목들별로 선별적으로 담는 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인데, 근데 약간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중에서 일부를 좀 담기 시작하는 게 있어서 낙폭 과대, 실적도 이게 부진했다 평가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바닥이다라고 싶은 종목들을 담는 사례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매수가 단계 좀 시작되는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고용지표가 이제 나오고 나서 투자자들이 요거 하루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있을 거고, 또는 이거 근본적으로 연준 정책을 다시 평가해야 돼, 이런 걱정을 하는 쪽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 미국에서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오게 되느냐, 이거는 다른 거보다는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다 달러를 보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가 그냥 하락하는 쪽으로 나와주면 다행인 거고,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내일 또 추가로 시장이 충격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여기하고 엮어서 볼 수 있죠. 연준 인사들 발언이 이번 주에 되게 자주 나올 텐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할지, 아니면 뭐 또 경기 경착륙이 어쩌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지, 연준 인사들 발언에 따른 숫자 변화. 다음에 이제 2월 코스닥 종목들의 변화. 1월은 누가 뭐래도 뭐 AI, 로봇, 뭐 하여튼 GPT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뭐 2차 전지주들이 선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뭐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좀 어느 쪽에 종목군들이 좀 집중이 되는지, 이게 종목 장세가 되게 특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시장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좀 거래량에 실리는 종목군들과 기관들이 따박따박 물량 늘리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거 뭐냐면 좀 대만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 이후에 최대 규모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숏커버. 그러니까 이제 숏커버가 들어온 거, 공매도 청산이 들어온 거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갑자기 숫자가 확 올라갔잖아요. 외국인들 매수도 그렇고 공매도 숏커버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매수가 세게 들어가면 한동안 좀 숨고르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래저래 이제 좀 속도 조절이 나오게 될 만한 자리였고, 그 속도 조절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좀 넉넉하게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시장이 또 그러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나올 때마다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카페나 텔레그램 뭐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오늘 사실은 장중에 이제 장중 방송 한번 테스트 하다가 제가 이제 못했는데, 이제 뭐 설정에 문제가 돼서 이제 못했는데, 이제 장중 방송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시도를 이번 주 내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고 여기 카페 오시면 오늘 또 보고서 하나 또 추가로 기술 보고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또 봐주시고, 이번 주에 또 스터디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많이들 와주시고 이 리서치 가입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